안녕하십니까. 자극 반응형 형광 나노계 pH와 온도 감지를 위한 non-conventional 도너 논문 포스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목적 및 배경으로는 온도와 pH는 생체 내 질병을 감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파라미터로 작용합니다. 이를 감지하기 위해 형광 광도 혹은 라이프타임을 매개 변수로 하는 금속 착물, 퀀텀 닷, 형광 단백질 등이 기존에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일 척도를 매개 변수로 하는 형광 온도계 및 pH 미터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정확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체 내에서 보다 정확한 pH 미터와 온도계 역할을 할 수 있는 비율 계량형 형광 온도계의 개발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자 마이클 반응이란 이번 논문에서 합성하는 나노겔의 합성 방법 중 하나로 아민이 일렉트로 위드드로잉기가 달려있는 더블 본드 카본을 어택하는 첨가 반응입니다. 첨가된 아민기에 의해 합성물은 pH에 따른 거동을 보일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륨 프레이즈 트랜지션 템퍼레처, 줄여서 VPTT라고 합니다. VPTT란 고분자의 특성 중 하나로 특정 온도에서 고분자 간의 인터랙션에 변화가 생겨 고분자의 용해도가 변화하고 그에 따른 고분자의 부피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고분자의 특성은 약물 전달 시스템이나 다양한 의료기기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나노겔의 합성 방법입니다. 원포 다이아미노피테인과 NN-메틸렌 비스아크릴아마이드의 하이퍼 브랜칭을 통해 고분자를 합성하고 생성된 고분자와 N-아이소프로필 아크릴아마이드와의 아자마이클 첨가 반응을 통해 형광성 폴리아미노 아마이드 나노겔, 줄여서 나노파마운 나노겔이 형성됩니다. 이후 이 나노겔과 독소르비신을 반응시켜 생체 내 나노센서로 작용할 수 있는 나노파맘 독스를 합성하였습니다. 이후 나노파맘 나노겔과 나노파맘 독스의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합성 전 제안한 목표인 형광 온도계와 pH 미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나노파맘 나노겔의 온도 및 pH에 따른 거동을 측정하였고 이후 DLS와 TEM을 통해 나노겔의 사이즈를 측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나노파맘 독스 내부의 독소로비신과 형광 자극 간의 포스터 공명 에너지 신호를 측정하였고 이를 통한 온도 및 pH 변화에 따른 나노센서로서의 반응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포스터 공명 에너지 전달 신호를 측정하여 샘플의 pH 및 온도를 중량화하였고 마지막으로 복합체의 생물학적 호환성을 평가하기 위해 MTT 어세이를 수행하였습니다. 결과 및 토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노겔의 온도 반응 거동은 UV 비지블 분광법을 사용하여 측정되었으며 그림 A는 pH 7에서 나노파맘 나노겔의 온도에 따른 공학적 투과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온도가 0도씨에서 37도씨까지 증가함에 따라 광 투과율이 대략 64%로 유지되고 있지만 37도에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이 관측되었습니다. 이는 나노파맘 나노겔이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과 생체 내 유사한 pH와 온도 범위에서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나노파맘 나노겔이 아자마이클 반응으로 첨가된 아민기에 의해 pH에 따른 거동을 보일 것이라 예상하였고 그림 B는 pH를 변수로 측정한 공학적 부가도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pH가 낮을수록 광 투과율이 높아지고 pH가 높아질수록 광 투과율이 낮아집니다. 그래프에서 pH 4.0과 5.5에서는 온도에 따른 광 투과율의 변화가 미미하지만 pH 9.4에서는 16도씨, pH 11에서는 10도씨에서 광 투과율의 급격한 변화가 관측되었습니다. 이는 나노파맘 나노겔이 pH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온도에 따른 나노겔의 유체역학적 지름 변화를 측정한 것입니다. 그림 C 및 D에서는 온도에 따른 팽창 수축 거동을 관측하기 위해 DLS를 사용하여
나노팜암 나노겔에 대한 평균 유체역학적 직경을 측정하였고, 나노겔의 유체역학적 직경은 25도씨에서 40도씨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58나노미터에서 50나노미터로 급격하게 감소하며, 이는 VPTT에 의한 나노겔의 수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 2 및 F는 TEM 이미지로, E는 VPTT 이하 온도에서 나노팜암 나노겔의 모습을 보여주며, F는 VPTT 이상 온도에서 나노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 나노겔의 부피 변화를 직관적으로 관찰하였고, VPTT 온도 범위가 인간의 생체 내 온도인 약 37도를 포함하고 있어, 이는 나노겔의 생체 내 적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할 수 있습니다. 형광 방출 측정에 앞서 분석한 나노겔과 독소루비신을 반응시켜 독소루비신의 질량 퍼센트가 각각 10%, 20%에 해당하는 나노파맘 독스 샘플을 준비하였고, 이후 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나노파맘 독스의 형광 방출은 도너인 나노파맘 나노겔에서 어셉터인 독소루비신으로 포스터 공명 전달 효과에 의해 발생됩니다. 그림 A와 B는 독소루비신의 질량 퍼센트에 따라 준비된 샘플 각각의 측정 그래프이며, 두 샘플 모두 다 5도에서 60도까지의 온도 범위 내에서 413나노미터의 파장에서는 형광 방출 인텐시티가 감소하고, 591나노미터의 파장에서는 형광 방출 인텐시티가 증가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높은 온도에서 나노겔이 수축하고 집합체를 형성하는 것과의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 C는 두 샘플의 형광 방출 인텐시티를 나타내는 파장인 413나노미터와 591나노미터의 비율을 표시한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의 X축은 온도를, Y축은 인텐시티 비율값을 나타내며, 이는 나노파맘 독스 내부에서 포스터 공명 전달 효과로 인한 형광 방출 인텐시티의 비율이 온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림 D는 생리학적 온도 범위 내 구간에서 인텐시티의 비율값이 0.994의 상관계수를 갖는 그래프가 플롯되었으며, 이는 나노파맘 독스가 생리학적 온도 범위 내에서 유의미한 비율 계량형 형광 온도계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pH에 따른 형광 방출을 측정하였습니다. A와 B 모두 나노파맘 독스의 방출 강도는 pH 3.8에서 5.2로 증가함에 따라 413나노미터의 파장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591나노미터의 파장에서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림 C에서는 방출 스펙트럼의 pH 의존적 변화를 정량적으로 정의하기 위해 pH에 따른 방출 강도 비율을 플롯하였습니다. 인텐시티 비율 대 pH 그래프는 pH 3.8에서 5.2의 범위에서 상관계수가 0.98인 그래프가 플롯되었으며, 이는 반응이 해당 범위에서 변수와의 비례성을 알 수 있고, 형광 온오프가 pH의 기인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온도와 pH에 따른 형광 방출 특정 분석 모두 20%의 질량 퍼센트를 가지는 나노파맘 독스가 비율 계량형 형광 온도계로 적합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체 내 물질 독성을 파악하기 위해 L929 세포를 이용한 MTT 어세이를 수행하였고, 20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의 농도 범위까지 70%의 세포 생존율을 보였습니다. 나노겔과 최종 나노파맘 독스의 세포 독성을 비교한 결과 20 질량 퍼센트의 독소로비신 기능화 후 약간 더 높은 세포 독성이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세포 독성을 보이며, 이를 통해 생체 내 적용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기존에 개발된 단일 변수 형광 온도계 및 pH 미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VPTT와 형광 방출을 기반으로 한 다중 변수 형광 온도계의 개발을 제안하였고, 아자마이클 반응을 통해 합성하였습니다. 이후 포스터 공명 에너지 전달과 TEM, MTT 어세이 등의 분석을 통해 생체 내의 환경에서 민감하게 거동함을 관측하였습니다. 이는 곧 생체 나노 센서로서의 역할 수행의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실용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자극 반응형 형광 나노겔 pH와 온도 감지를 위한 논 컨벤셔널 도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